제가 선수 시절에도 정말 제 가장 큰 무기가 드라이버 거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레슨을 시작을 했을 때도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실 때 거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큰 화두가 브레이킹 포인트는 어떻게 줘야 되냐, 혹은 뭐 지만발력은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리고 레깅을 하면은 조금 더 거리가 늘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큰 착각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제가 먼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팩트 순간에 몸은 조금 기다려주고 뭐 헤드가 와서 이렇게 땅 쳐야 거리가 폭발적으로 는다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기서 하나의 모순이 있어요. 브레이킹 포인트라 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준다, 뭔가 몸이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몸은 절대 멈추면 안 되거든요. 멈추는 게 아니라 몸의 스피드와 이제 헤드의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몸이 조금 더 기다려주는 듯한 약간 멈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멈추는 동작은 없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멈춰야 되니까 뭐 요런 일부러 멈추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잘 따라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왼쪽 골반 옆에 벽을 나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있죠. 네. 맞아요. 벽 맞죠. 예. 네네. 벽에 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이제 훈련인가 하는 거죠. 그런 동반자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훈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도 줄고 방향도 왔다 갔다 할 수 그럼요.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네. 와. 뭔가 이론적으로 이 헤드가 움직이는 이 원의 크기, 스윙을 할 때 헤드가 움직이는 이 원의 크기와 그리고 이 손이 움직이는 원의 크기, 네. 그리고 몸에 회전하는 원의 크기가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헤드는 원의 크기가 이따만큼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몸에 회전하는 크기는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헤드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몸이 여기서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렇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몸이 조금 더 기다려주고 뭐 등을 쥐면서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헤드 타이밍인데 헤드가 여기까지 갔다가 몸을 이용해서 헤드가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헤드는 반드시 가속을 받아야 하고 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이 리드를 하면서 기다려줘야 이 상태에서 임팩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임팩트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몸을 쓰다가 말아서 여기서 끝난 것이지 네. 제가 풀스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풀스윙을 하면서 저도 거리를 늘리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몸을 끝까지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을 사용을 할 때, 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준다고 할 때에 절대 멈추는 포인트는 없다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안 되죠. 거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몸이 튀어나가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헤드를 쓰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걸 튀어나가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헤드가 튀어나가는데 충돌이 없다면 이건 힘이 생성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이 점진적으로 계속 이동은 하지만 이 헤드가 가속을 받는 시점에서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 비거리 장타 레슨을 수도 없이 방송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네. 강소일 프로 같이 얘기하는 프로는 처음 봤어요. 왜 네. 그랬냐면 앞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헤드가 어찌 보면은 다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다르죠. 상체, 몸통, 네. 어깨. 제일 짧은 거리인 거고 그쵸. 그 다음이 그립인 거고 제일 멀리 있는 반지름이 헤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따라서 도는데 시간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몸통은 제일 빨리 도는데 기다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정말. 예.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네. 뭐 원의 크기가 이렇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하면은
머릿속은 다 서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죠. 선수들도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헤드가 지금 막 90마일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임팩트는 찰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은 여기서 뭐 한 1초 기다려야 되나? 몸은 2초 기다려야 되나? 그게 너무 상대적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브레이크 포인트, 내가 멈추는 데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몸을 얼마만큼 썼을 때 헤드가 오는지 이 힘의 연결고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회전하는 양이 누구는 요만큼 가고 누구는 요만큼 가고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손의 높이가 누구는 요만큼 가고 누구는 여기에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뭐 등을 한 0.1초 지다가 친다든지 너무 어렵다. 0.1초. 0.1초, 뭐 0.3초, 뭐 한 템포, 반 템포 이렇게 얘기를 네. 하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 회전 양과 탑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향은 백스윙을 했어요. 백스윙 한 다음에 몸을 얼마만큼 썼을 때 헤드가 최소한 이 위치로 다시 올 수 스퀘어로 올수 있는지를 있는지. 체크를 해야 네.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을 한 요 정도 쓰면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백스윙 한 다음에 임팩트 위치로 멈출 수 있는 요 연습을 좀 많이 시켜드려요. 그런데 저 포함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 이거 해보시면은요 거의 다 볼 맞추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잘 안 돼요. 멈추게 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감이 없으신 거예요.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네. 프로들은 워낙 이 임팩트 타이밍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시점이 내가 임팩트고 몸을 요만큼 쓰면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공을 이렇게 보내는 데만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을 네. 충돌이 아니라 자꾸 밀게 되면서 몸도 더 과하게 나가게 되는 거고 과하게 쓰이면 쓰일수록 헤드는 자꾸 뒤에 오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든 손으로 감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보상 동작이 하려고 나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브레이킹 포인트 이해를 하시려면은 백스윙을 한 다음에 몸을 최선을 썼을 때 헤드가 어떻게 여기까지 딱 멈출 수 있는지 이 값을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에 조금 되는 것 같다. 내가 몸을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오는 것 같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를 알고 임팩트 타이밍이 안다면 어느 정도 나의 이 거리를 조금 헤드에다가 실을 수 있는 힘 자체를 임팩트를 실을 수 있는 준비는 된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거리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늘리기 위해서 지금 브레이킹 포인트를 네. 하고 있는 그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해야 되는 게 이제 하체 리드 그리고 하체 지면 발력인데요. 여기서 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지면 발력. 왼발을 이렇게 쓰려면은 무릎을 차야 된다 생각을 하세요. 차야 되고 뭔가 발이 이렇게 와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요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사실 이 동작은요. 프로들도 잘 못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동작 자체 또한 프로들 사이에서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지면 발력을 100%잘 사용하고 있는 프로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지면 발력을 잘 쓰지를 못해요. 아, 이렇게 멀리 치는 분이요? 저는 회전력으로 공을 치는 거지 지면 발력, 이 수직력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지면 발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만 있다면 확실히 더 이 충돌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힘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 하체를 쓸 수 있다면 몸을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져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하체를 쓰려고 하실 때 우선적으로 너무 이렇게 왼무릎을 이렇게 필려는 데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체중이 왼발로 좀 눌려야 된다는 점이에요. 지면 발력이라는 뜻은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을 밟으려면은 이거는 밟는 게 아니라 그냥 딛는 거죠. 네. 그렇죠? 딛는 거잖아요. 밟아지려면은 나의 체중이 실려야 돼요. 나의 체중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체중을 동원을 해서 제대로 실렸을 때 그 힘이 생성이 되고 그 힘이 생성이 되는 게 헤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면 발력을 쓰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 나의 체중이 밟아줘. 조금이라도
왼발에 이렇게 실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 타이밍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네. 몸이 조금 기다려주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근데 이 동작만으로도 몸은 살짝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헤드는 반응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에 뭔가 내가 돌리기 바쁜 게 아니라 조금 더 디뎌주는 이 타이밍을 집어넣음으로써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자, 많은 분들이 먼저 하고 계시는 잘못된 지면 발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몸을 돌리면서 왼무릎만 펴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토끼띠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발이 네. 떨어지게 돼요. 물론 프로 선수들을 봤을 때 거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 약간 발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착각을 하세요. 근데 아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발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미세하게 다른데 그 미세한 차이가 거리를 한 50m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발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왼쪽으로 눌리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의 체중을 였다가 실었다가 그런 다음에 튀어오르느냐 이 차이가 결국에는 지면 발력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네. 이게 실리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사실은. 차라리. 왜냐하면은 이 지면 발력을 쓰면 쓸수록 골프는 거리와 정확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은 방향만 흐트러뜨려요. 방향과 타점만 흐트러뜨리고 드라이버도 멀리 치는 건 좋지만 코스 밖을 나가버리면은 볼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선수들 스윙을 따라하면서 잘못된 지면 발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면 발력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체중 이동부터 백스윙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는 요 느낌부터 느낀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되는 걸 느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면 발력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와. 아니 지금 드라이버로 장타를 할 수 있게끔 강소율 프로의 레슨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 다 온전히 제 것이 된다면 이거는 뭐 드라이버 관련해서는 최상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스윙에는 뭐 헤드가 움직일 때 이 회전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네. 몸에 회전 꼬임이 있고 그리고 위아래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속을 받는 이 위아래 운동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힘이 생기죠. 그 힘의 이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뭔가 특화되어 있는 게 있다면 거리를 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력으로 공을 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상대적으로 이 수직력은 잘 사용을 하질 못해요. 근데 이 회전력과 그리고 회전력에서 따라 나오는 이 체중 이동 이걸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거리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한 가지를 조금 더 특화해서 그쪽 방향으로 스윙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본인 몸에도 좋고요. 부상도 방지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남들보다 더 쉽게 거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